정자 씨, 당신이 뭔데 우리 어머니 일에 끼어드는 겁니까? 차갑게 내려치는 목소리에 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모셔온 이 집에서 가족보다 더 가까이 지내온 은영 회장님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은영 회장님 곁을 지킨 건 저예요. 당신들은 돈 냄새 맡고 달려든 것 뿐이잖아요. 목이 메어 나온 내 절규가 적막한 대저택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것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고성 외곽의 대저택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별채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죠. 그 작은 방 안에서 나, 이정자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오늘도 무사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기도였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상했거든요. 요 며칠 사이 은영 회장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게 말이에요. 올해로 68이 된 나는 평생을 남의 집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25세 남편의 외도로 홀로 두 아이를 떠안게 되었을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죠. 허드레실, 식당일, 청소일. 이 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 집에 들어온 게 벌써 30년 전 일이에요. 당시 50이 넘은 최은영 회장님은 여성이면서도 대기업을 일구어낸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남성들 틈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더욱 강단 있게 사업을 이끌어 나가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만 해도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들 학비며 생활비며 언제나 쪼들리는 살림에 숨 돌릴 틈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회장님은 달랐습니다. 다른 집주인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정자야,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해. 사람이 혼자서 다 견딜 수는 없는 거야. 회장님이 처음 그런 말씀을 건네주셨을 때 나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내 힘듦을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힘든 내색을 하면 일자리를 잃을까봐 늘 조심스러웠는데 회장님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회장님도 젊은 시절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사업을 일으킨 분이셨거든요. 서로의 아픔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달까요. 정자야, 넌 내 가족 같은 사람이야.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참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그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세월은 가혹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회장님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가끔 깜빡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하루 중 대부분을 멍하니 보내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가끔 정신이 맑아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꼭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자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순간들이 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그저 돈을 받고 일하는 가정부가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여겨주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문제는 회장님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큰아들 도연 씨는 55이지만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지만 속마음은 읽기 어려운 사람이었죠. 회사에서는 임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어머니의 뒤를 제대로 이어받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둘째 명우 씨는 또 다른 문제였어요. 사업을 여러 번 시작했다가 실패를 거듭하면서 빚만 늘어났거든요. 요즘에는 아예 이 집에 얹혀 살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효자인 척하지만 뒤에서는 늘 돈 걱정만 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가장 복잡한 건 막내딸 미란 씨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가장 듬직해 보였어요. 문화재단 이사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도 있고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곤 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 세 남매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어요. 어머니 방을 드나드는 횟수가 부쩍 늘었고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내가 회장님 방에서 나오는데 복도에서 세 남매가 모여 있었습니다. 내 발소리를 듣고 급히 대화를 멈추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정자 씨? 미란 씨가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힘들어 하시네요. 새로 드시기 시작한 약 때문인지. 내가 대답하자 세 남매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뭔가 불편해졌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죠. 그날 밤 회장님을 재우고 나서 방으로 돌아가는데 복도에서 또다시 남매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러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지만 내 이름이 나오는 바람에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정자 씨만 찾으시니까 일이 복잡해지는 거야. 도연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정자 씨가 없으면 어머니가 우리 말을 더 잘 들으실 텐데. 명우 씨도 맞장구를 쳤고요. 조급해하지 마.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야. 미란 씨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이 새로 처방받은 약을 드시고 나서 유난히 깊게 잠드신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깊은 잠이었죠. 마치 의식을 잃은 것처럼 말이에요. 걱정이 되어 여러 번 깨워보려 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는 규칙적이었지만 아무리 불러도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늦게까지 회장님 곁을 지키고 있는데 미란 씨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정자 씨, 수고 많으세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트레이약을 드시고 나서 너무 깊게 주무시고 계세요. 깨어나지 않으셔서 걱정이에요. 내가 걱정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자 미란 씨는 의외로 담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치매 환자들은 약에 민감하거든요. 내일 아침이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약통을 들여다보더니 뭔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회장님은 깨어나셨지만 상태가 이전보다 훨씬 나빠져 있었습니다. 기억이 더욱 흐려져 있었고, 말씀도 더듬거리시며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약이 정말로 치매 치료제가 맞을까? 미란 씨가 가져다 주는 약을 회장님이 드실 때마다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았거든요. 기회를 엿보다가 약 한 알을 몰래 챙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장에 나간 김에 아는 약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이 약이 뭔지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약사 선생님은 돋보기를 끼고 약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상하네요. 이건 치매 치료제가 아니에요. 네? 그럼 뭔가요? 이건 환각을 유발하고 기억을 잃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약물인데 그 순간 내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가 모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죠? 약사 선생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지만 나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붙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버스 손잡이를 잡은 손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자식들이 정말로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회장님이 약을 드실 때마다 상태가 나빠지는지, 왜 자식들이 어머니 방을 자주 드나드는지, 왜 저를 경계하는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어요. 그날 밤
회장님을 돌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지내온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독을 먹이고 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 씨가 나를 따로 불렀거든요. 정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평상시보다 더욱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응접실로 따라가니 명우 씨와 미란 씨도 함께 있었어요. 세 명이 나를 둘러싸고 앉아 있는 모습이 마치 재판관 같았습니다. 요즘 어머니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어요. 미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명우 씨가 거들었고요. 그래서 말인데 정자 씨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밤낮으로 어머니를 돌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도연 씨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전문 간병인을 모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자 씨는 이제 편히 쉬시는 게 좋겠어요. 미란 씨의 말이 차갑게 내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편히 쉬라는 말, 그건 결국 이 집에서 나가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자 도연 씨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금은 넉넉히 드릴 테니까요.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모셔온 이 집에서 가족처럼 지내온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목구멍이 막혀서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떠날 수 있겠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 집을 떠날 수 없어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세 사람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정자 씨, 어머니는 지금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신 결정해야 하는 거죠. 미란 씨의 목소리에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혹시 정자 씨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죠? 도연 씨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온몸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의 재산 같은 거 말이에요. 혹시 욕심내고 계신 건 아니죠? 명우 씨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이 집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매들은 저를 경계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고 회장님 곁에 있는 시간도 제한하려 들었어요. 하지만 나는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회장님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시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자야, 나 위험해. 떨리는 목소리로 하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회장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식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날 좀 살려다오. 저놈들이 날 죽이려 한다. 그 절박한 호소를 듣는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회장님을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님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한 것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메모장인 줄 알았는데 펼쳐보니 회장님의 친필로 쓰인 글이 있었습니다. 내 재산은 내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 간다. 정자, 내가 내 마지막 가족이다. 그 순간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회장님이 정말로 나를 가족으로 여기고 계셨다는 것 말이에요. 수첩에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행동에 대한 의심, 이상한 약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나에 대한 고마움. 마치 유언과도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미란 씨가 회장님 방을 뒤지고 있는 걸 목격했거든요. 분명 수첩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자 씨, 어머니 방에서 뭔가 없어진 게 있는지 확인해봐 주실래요? 미란 씨가 나에게 물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미 수첩을 찾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나는 수첩을 품에 꼭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이것만이 회장님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 씨가 나를 불러세워 무서운 말을 했어요. 정자 씨, 혹시 기억하시죠? 당신 아이들 말이에요. 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이 지금 어디서 일하는지, 딸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우리가 모를 줄 아시나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당신이 이상한 생각을 하신다면 그 아이들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 아이들, 평생 내가 지켜온 소중한 내 아이들까지 위협하다니. 그때부터 나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회장님을 지키고 싶지만 내 아이들도 지켜야 했어요. 가난 속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키운 내 새끼들을 어떻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어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운명은 나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회장님이 갑자기 내 손을 붙잡으며 간절히 말씀하셨거든요. 정자야, 제발, 날 좀 살려다오. 떨리는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절망감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회장님을 지켜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칠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폭풍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가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회장님 침대 옆에 앉아 그분의 차가워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자야, 제발, 날 좀 살려다오. 회장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속에 맴돌았어요. 그 절박한 호소를 들은 후로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오신 분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다니, 자식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시다니.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오는 소리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문이 열리면서 세 남매가 들어왔습니다. 평상시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도연 씨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명우 씨는 초조해 보였으며, 미란 씨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자 씨,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미란 씨가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새 약을 드신 후로 계속. 내가 대답하려는데 도연 씨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 약 말인데요. 정자 씨가 함부로 만지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정확한 용법을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들이 내가 약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 아닐까요? 혹시 약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명우 씨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들켰구나. 하지만 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회장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정자 씨, 미란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내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약국에 확인해 봤는데 어떤 분이 우리 어머니 약을 가져와서 성분을 문의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분이 정자 씨인가요? 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었습니다. 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 맞는 것 같네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정자 씨, 당신이 뭐 하는 거예요? 의사가 처방한 약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딴 데서 검사를 받다니. 저는 그냥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들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당신이 어머니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죠. 우리가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란 씨의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사실이었지만 그걸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회장님이 걱정되어서. 걱정. 당신이 뭔데 우리 어머니를 걱정해요? 명호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침대에 누워 계시던 회장님이 깜짝 놀라며 눈을 뜨셨어요. 무슨 일이야? 희미한 목소리로 물으시는 회장님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소란을 들으시게 해드릴 수 없었어요.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주무세요. 미란 씨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며 회장님의 이마를 쓰다듬었지만 그 손길에서는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정자야. 정자는 어디 있어? 회장님이 나를 찾으시는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가 내 앞을 가로막았어요. 정자 씨는 이제 여기서 나가실 거예요, 어머니. 무슨 소리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자 씨가 어머니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를 의심하고 약까지 몰래 가져가서 검사를 받았다고요. 미란 씨의 말을 듣고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자야, 그게 사실이야?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님마저 나를 의심하시는 눈빛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지내온 그 신뢰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자 씨, 이제 그만 나가세요. 더 이상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도연 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떠날 수 있겠어요? 회장님, 제발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 약은 그만해. 미란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더 이상 괴롭히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요. 당장 나가세요. 그때 회장님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자야, 미안해. 이제 그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회장님마저 날 버리시는 건가요? 가슴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숨쉬기가 어려워졌고 다리의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회장님의 손이 살짝 움직이는 걸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봤지만 나만 볼 수 있는 각도에서 회장님이 품속을 가리키고 계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이 수첩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수첩을 지켜라. 회장님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나를 내쫓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꼭 지켜내겠다고 답했어요. 그러자 회장님의 눈에서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겠어요. 내가 말하자 세 남매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가 진짜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방을 나서면서 가슴속 깊이 품고 있던 수첩을 더욱 꼭 움켜쥐었습니다. 이것만이 회장님과 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별채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더욱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우는 것 같았어요. 방에 도착해서 문을 닫고 나니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내 인생의 절반을 바친 이 집에서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이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회장님을 구해야 했어요. 수첩을 꺼내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회장님의 떨리는 손글씨로 적힌 내용들. 자녀들에 대한 실망, 나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들. 내 재산은 내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 간다. 정자, 내가 내 마지막 가족이다.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회장님이 정말로 나를 가족으로 여기고 계셨구나.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 수첩을 지켜내는 것이 곧 회장님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오는 소리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벌써 찾아온 건 아닐까요?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세 남매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상시에 가면도 벗어던진 채였어요. 정자 씨, 어머니 방에서 가져간 게 있죠? 미란 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침이 떼지 마세요. 어머니가 적어둔 수첩 말이에요. 그거 어디 있어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첩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 여자가 정말... 명우 씨가 화를 내며 달려들려 했지만 미란 씨가 손으로 막았어요. 진정해. 정자 씨, 우리가 바보인 줄 아세요? 어머니가 그 수첩에 뭘 적어뒀는지 우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내놓으세요. 그러면 곱게 보내드릴게요. 도연 씨가 협박했지만 나는 끝까지 버텼어요. 정말 모르겠다니까요. 수첩이 뭔지. 좋아요. 그럼 우리가 직접 찾겠어요. 미란 씨의 신호에 따라 세 사람이 내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뒤지고 옷장을 열어보고 심지어 침대 밑까지 들여다봤어요. 다행히 수첩은 내 품속에 숨겨뒀기 때문에 찾지 못했지만요. 없네. 한참을 뒤진 후 명호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가져간 게 틀림없는데 어디 숨겨뒀을까? 미란 씨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내 온몸을 훑은 것 같아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몸수색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겠죠? 도연 씨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몸수색을 당하면 수첩이 발각될 게 뻔했어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지만 이들의 눈빛은 이미 결심이 선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정전이 되면서 방 안이 깜깜해졌어요. 이 기회다 싶어서 나는 재빨리 창문 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어디 갔어? 어둠 속에서 허둥대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이미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둠을 틈타 본체로 향했어요. 회장님을 모시고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본체에 도착해서 뒷문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회장님 방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니 회장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새로 처방받은 약을 또 드신 모양인지 깊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회장님. 조용히 부르며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평상시보다 훨씬 깊은 잠이었습니다. 이상한 약 때문인 걸 알고 있었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회장님, 일어나세요.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깨우려 했습니다. 그러자 회장님이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정자야. 너, 왜? 회장님,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요. 무슨 소리야. 자녀분들이 회장님을 해치려고 해요. 그 약이 독이라고요. 내 말을 듣고 회장님의 눈이 또렷해졌습니다.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치매가 있으시지만 위험한 상황은 직감적으로 아시는 것 같았어요. 알겠어. 정자야. 고마워. 회장님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행히 걸을 수는 있으셨지만 여전히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내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이 켜지면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미란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들켰구나. 정자 씨, 어머니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연 씨와 명우 씨도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이 우리를 가로막고 섰어요. 회장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가려고 해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들의 표정은 무서웠습니다. 안전한 곳. 여기가 어머니 집인데 어디가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머니를 납치하려는 거죠. 명우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회장님이 내 팔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자야, 가자. 빨리. 회장님의 간절한 목소리에 힘을 얻어 나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곳을 벗어나야 했어요. 비켜주세요. 나는 회장님을 더욱 꼭 잡고 뒷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새 남매가 우리를 쫓아왔어요. 어머니, 돌아오세요. 정자 씨, 당신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 알아요?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를 뒤로 하고 나는 회장님과 함께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폭풍우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회장님을 업고 집 뒤편 작은 길로 향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일단 이 집에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다가 폐창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비를 피할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투성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곳이 최선이었습니다. 회장님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앉혀드리고 내 외투를 벗어서 담요 대신 덮어드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틈새로 새어 들어왔지만 적어도 비는 맞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고마워. 정자야, 정말 고마워. 회장님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이 우리를 찾아낼 텐데.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경찰이야. 회장님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내 마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자녀들이 경찰에 신고했을 게 분명했거든요. 다행히 자식들을 피해 찾기 어려운 폐창고로 피신해 둘 다 곤히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디오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대기업 창업주 최은영 회장이 가정부에 의해 납치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68세 여성 이정자로 30년간 최 회장 집에서 일해온 가정부입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치매를 앓고 있는 최 회장을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납치범이라니. 30년을 한결같이 모셔온 회장님을 납치했다니. 더 충격적인 건 내 사진까지 뉴스에 나왔다는 것이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는데 거기에 내 얼굴이 떡하니 나와 있었습니다. 이 여자 봤어? 정말 나쁜 사람이네. 어떻게 치매 걸린 할머니를 납치할 수 있어?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무서워.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내 귀에 꽂혔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폐창고로 돌아가니 회장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고 계셨어요. 정자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회장님.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죠. 이제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을 받을 게 뻔했어요. 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머니가 납치범이라니. 그날 밤부터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 눈을 피해 숨어 있어야 했고, 밤에만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장님의 상태도 점점 나빠졌어요. 차가운 곳에서 며칠을 지내다 보니 감기까지 걸리셨거든요. 기침을 하시면서도 내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정자야, 미안해. 너 때문에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흔들렸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이렇게 도망 다니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 며칠째 계속되는 도피 생활에 지쳐갈 무렵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연히 들은 라디오 뉴스에서 내 아이들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납치 용의자 이정자의 자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어머니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어머니와 연락을 끊겠다고 선언하며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내 아이들마저 나를 버린 거였어요.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그래도 너무 아팠습니다. 평생을 그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온갖 고생을 하며 키워놨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배신당하게 되다니.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진짜 울었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이 내 등을 쓰다듬어 주셨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정자야, 힘내. 회장님, 저 정말 잘못한 걸까요? 그냥 조용히 있었어야 했을까요? 아니야. 넌 잘했어. 고마워. 회장님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어요. 다음 날,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경찰이 수색망을 더욱 좁혀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정자야, 이제 그만하자. 회장님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너만 힘들게 할 수는 없어. 안 돼요, 회장님.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잠도 못 잤거든요. 온몸이 비틀거렸고, 머리도 어지러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장님이 내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정자야. 수첩은 안전해. 그제야 생각났어요. 수첩. 내가 품속에 간직하고 있던 그 소중한 증거를. 네, 여기 있어요. 수첩을 꺼내자 회장님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그걸 세상에 알려. 진실을 밝혀야 해. 어떻게요? 지금 저는 도망자인데. 기자에게. 회장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그래요. 기자에게 보내면 되는 거였어요. 수첩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언론에 제보하려고 했는데 문득 걱정이 들었어요. 과연 누가 도망자인 내 말을 믿어줄까요? 모든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낡은 휴대폰으로 수첩의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회장님의 친필로 적힌 유언, 자녀들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기록, 약에 대한 의심,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여러 언론사 제보, 이메일로 사진들을 보냈습니다. 과연 누군가가 이걸 믿어줄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할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절망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역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건가.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최은영 회장 납치 사건에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본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 회장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학대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로 누군가가 우리 말을 믿어준 거였어요. 수첩에 기록된 내용과 함께 의학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최 회장에게 투여된 약물은 치매 치료제가 아닌 환각, 유발 물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최 회장의 자녀 3명을 긴급 체포했으며 이정자 씨에 대한 수배령도 해제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였어요. 회장님, 들으셨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대답이 없으셨어요. 놀라서 보니 회장님이 평온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신 거였어요. 안 돼요, 회장님. 하지만 회장님의 얼굴은 오히려 편안해 보였어요. 마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우리를 구하러 오는 소리였습니다. 경찰차와 앰뷸런스가 폐창고 앞에 멈춰섰어요. 이정자 씨, 괜찮으세요? 경찰관들이 달려와서 나를 부축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동정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나는 울면서 회장님을 가리켰어요. 의료진이 달려와서 확인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돌아가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회장님을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어요. 회장님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그 일만큼은 이룰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사람들의 반응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진실을 밝혀내다니. 처음에는 납치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진짜 영웅이었네요.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런 칭찬이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회장님을 잃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자녀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어머니 학대, 유언장 위조 시도, 약물 투여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을 봤을 때 더 이상 교만한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회장님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정작 자녀들은 구치소에 있어서 참석할 수 없었어요.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장례식장에서 나는 회장님의 영정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회장님, 약속 지켰어요. 진실을 밝혀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때 내 뒤로 누군가 다가왔어요. 돌아보니 내 아이들이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진실을 알게 된 후 찾아온 것 같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줄. 딸도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의 아픔이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았습니다. 비록 회장님은 떠나셨지만 진실은 승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이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내게 준 선물 같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과연 헛된 일이었을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싸웠고 결국 진실을 밝혀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을 때 변호사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이 남기신 수첩에 적힌 내용이 법적으로도 유효한 유언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었어요. 이정자 씨, 최은영 회장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이 문서는 자필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정말로 회장님께서 평소 정신이 맑으실 때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고 날짜와 서명도 명확합니다. 물론 자녀분들이 이 일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는 선뜻 기뻐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의 재산을 받는다는 것, 그건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었거든요. 나는 그저 회장님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변호사님,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았어요. 이정자 씨, 이건 회장님의 마지막 뜻입니다. 30년간 곁을 지켜준 당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이 모든 게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전국에서 손가락질 받는 납치범이었는데 이제는 대기업 창업주의 유산을 상속받게 될지도 모른다니.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 아픈 건 회장님이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30년을 함께하며 진정한 가족처럼 여겨왔던 그분이 영원히 떠나셨다는 현실이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에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을 보며 회장님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하늘에서 편히 쉬고 계실까요?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딸이 함께 찾아왔어요. 장례식 이후로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먼저 입을 연 건 아들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뉴스만 보고 판단했어요. 엄마가 정말로 옳은 일을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괜찮다. 너희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옳은 일을 하시다니.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가족이요? 응.
회장님은 내게 진짜 가족이었어. 너희를 키우느라 바쁠 때도 회장님은 늘 내 편이 되어주셨거든.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회장님 묘소를 찾았어요. 아이들도 회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거든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묵념을 드린 후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제 아이들이에요. 늦었지만 인사드리러 왔어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렸어요. 마치 회장님이 반갑다고 인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의 자필 유언이 정식으로 인정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들의 범죄 행위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법원은 회장님의 뜻을 존중한다고 판결했어요. 이제 정말로 회장님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신 겁니다. 변호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평생 남의 집에서 일하며 살아온 내가 이런 거대한 재산의 주인이 되다니.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말이에요. 먼저 회장님의 뜻을 기리는 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회장님도 나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욱 절실함을 알고 있었거든요. 재단 이름은 함께하는 가족 재단으로 하겠어요. 내 제안에 변호사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뜻이군요. 회장님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어요. 회장님의 옛 동료들,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일반 시민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개소식 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자입니다. 그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이 재단은 제가 30년간 모셔온 최은영 회장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회장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지라고요. 청중들이 조용히 내 말에 귀 기울였어요. 이 재단을 통해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개소식이 끝난 후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알리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정자 씨,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가족은 단순히 피가 섞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재단 일에 전념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 아이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제대로 돌보지 못했거든요. 인터뷰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TV에서 내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딸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아들도 감격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아이들과 함께하는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던 순간인지. 엄마, 앞으로는 우리가 엄마를 도울게요. 그래요, 엄마. 혼자 다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재단을 통해 첫 번째 지원 가정을 만났어요. 28살의 젊은 엄마였는데 남편을 잃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꼭 젊은 시절의 내 모습 같았어요. 이정자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 새 출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분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그 순간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였구나. 회장님도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1년이 지나자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가정이 100가족을 넘었어요. 많은 어머니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았고
아이들도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청년이었습니다. 혹시 이정자 이사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최도연의 아들이에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의 큰아들 도연 씨의 아들이라니. 할머니 일로 정말 죄송합니다. 청년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사장님께서 할머니를 끝까지 지켜주신 것 정말 감사해요. 그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죄는 부모가 지었지만 이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고마워. 할머니께서 너를 많이 사랑하셨어. 늘 자랑하셨거든. 정말요? 응. 손자 자랑할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재단 일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후로 그 청년은 재단의 자원봉사자가 되었어요. 젊은 패기로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었고, 특히 컴퓨터나 인터넷 관련 업무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자녀들의 가족들도 하나둘 찾아왔어요. 모두 진심으로 사과했고, 할머니의 뜻을 기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용서하기로 했어요. 회장님도 그러셨을 것 같았거든요. 3년이 지난 지금 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많은 기업들이 후원을 해주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쁜 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는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았던 한 어머니가 간호사가 되어 다시 찾아왔어요.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면서요. 그때 정말로 뿌듯했습니다. 요즘 나는 매일 아침 회장님 사진 앞에서 안부 인사를 드려요. 회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재단 일도 잘 되고 있어요. 혼자 중얼거리는 시간이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회장님과 대화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손녀가 놀러 왔어요. 아들의 딸인데 벌써 5살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 유명해요? 손녀의 순진한 질문에 웃음이 나왔어요. 할머니가 유명한 게 아니라 할머니가 사랑하는 증조할머니께서 훌륭한 분이셨거든. 그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손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증조할머니.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회장님도 보고 계실까요? 이렇게 예쁜 증손녀를. 지난주에는 재단 5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가족들, 후원해주신 분들, 함께 일하는 직원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축하해 주었어요. 행사 마지막에 내가 인사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 순간 정말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최은영 회장님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구나. 절망의 나락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되다니. 지금 나는 70이 넘었지만 매일이 의미 있고 보람차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아들은 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딸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러운 내 자식들이에요. 때로는 이 모든 게 꿈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남의 집에서 일하며 살아온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다니. 하지만 이건 분명한 현실이에요.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기억나요. 정자야, 넌 내 은인이다. 고마워. 하지만 정말 은인은 회장님이셨어요. 나에게 진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큰 선물까지 남겨주셨으니까요. 사람들은 가끔 내게 묻곤 해요. 후회하는 건 없느냐고.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 것 같으냐고.
하지만 나는 한치의 후회도 없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니까요. 비록 회장님을 끝까지 구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깨달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젯밤, 오랜만에 그때 숨었던 폐창고를 다시 찾아갔어요. 이제는 재단에서 관리하는 작은 기념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회장님의 사진과 함께 우리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어요. 기념관 방명록에는 많은 사람들의 감동적인 글이 적혀 있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정자님의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저도 옳은 일을 위해 용기 내겠습니다. 그런 글들을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우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구나. 오늘도 재단에서는 새로운 가족들을 만날 예정이에요. 또 다른 어머니의 눈물을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그럼 기대를 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회장님, 지켜보고 계시죠? 약속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회장님의 사랑과 뜻을 이어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계속할게요. 결국 사람은 무엇을 남기느냐보다 누구를 지켰느냐로 기억되는 것 같아요. 나는 회장님을 지켰고, 회장님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지켜나갈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이고, 사랑의 힘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유튜브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되고, 구독과 알림 설정은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게 합니다. 언제나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